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옥삼면 수안리 여기 보면 토지 지분 매각이죠.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물 어떤다? 매각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보게끔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있는데 여기 한 필지는 지목이 돼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토지주가 김향이라고 돼 있고 김양희가 돼 있고 건물은 누가 있냐면 그러면 김양희로 돼 있습니다. 이게 김양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김양희로 돼 있는 거고 토지도 어떻게 한다? 김양희에서 어떻게 한다? 대위 상속을 시킨 거예요. 즉 제가 이거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김양희잖아요. 김양희라는 분이 42년생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농협에서 신용대출로 한 5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농사를 지면서. 근데 이분이 어떤다? 갑자기 어떤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건물과 땅이 전부 다 김양희 씨로 돼 있는데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상속자 아들한테 4명에게 어떤다? 상속을 시킨 거예요. 대리상속이라고 그러죠. 상속을 시켜놓고 여기 보면 4명이 있죠. 4명이 보면 김순애, 김중업이, 김종환이, 김중철이 해갖고 66년생부터 67년생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을 대리상속을 시켜놓고 니네들이 상속을 했으니까 무엇도 상속을 해라? 빚도 상속을 해라. 너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된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 김중택인가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뭐 서울 양천구 살죠. 이 사람 하나는 자기에 대한 것은 돈을 갚았고 나머지 이 세 명은 어떻게 한다? 갚질 않다 보니까 토지는 4분의 3이 나왔고 건물은 매각되고 법정시장권이 있는 건물이 어떻나? 매각 제외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보면은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이걸 지금 보면 4,300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800까지 떨어졌죠? 4,400, 1,800까지 떨어졌길래 돈이 지금 보면 법정시장권이 있어도 저는 이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 법정시장권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특히 제가 이거를 가지고 법정시장권 있는 건물을 처음 제가 추천해갖고 입찰 들어가게 한 건데 뭐냐면은 대위 상속을 시켜갖고 빚을 받을 것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셋이서 800만 원을 낸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한 250만 원 꼴이죠. 그러면 변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300에서 500 들어가죠. 그러면 개인당 250만 원을 못 내는 사람이 법정시장권 주장해 못해. 그런 생각으로 가고 법정시장권 있어도 입찰 들어가자 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이때 추천 물건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한 10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경매를 전문으로 하신다는 분이 한 분이 좀 빨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이거 입찰 들어가, 이거 돈 버는 거야. 이제 우리 입찰 들어가 그랬더니 경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는 4분의 3 지분이죠. 법정상권은 있죠. 그 건물 매각 제외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나가 들어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우리 추천 물건의 회장님이 들어오시다가 나는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 싫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 얼굴 한번 이렇게 보더니 교수님 무슨 물건인데 그래? 난 물건 지금 보지도 않고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을 적극 추천하고 싫다고 하니까 돈은 내가 낼게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들어가시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뒤처리는 이 교수님이 다 해주는 조건도 돈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입체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 교수님이 뒤처리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날고 하는 얘기가 저는 여태까지 경매로 해서 그 수익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경매를 몇 년 동안 해갖고 수십 건은 했습니다. 근데 이득하고 떨어지고 오면은 완전히 김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입찰에 들어가면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이 그 정도 좋다고 추천하시는 거니까 먼저 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그럼 그대로 하고 뭐 먼저 가격이 얼마죠? 1800까지 먼저 가격이 얼마죠? 2200이죠? 더 들었나? 2300 주고 들어갔어요. 먼저 가격보다 들었나? 한 5, 60만 원 더 썼어요. 그들이 단독응찰 들어가. 제가 다 해주기로 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는 대지지만 요거 두 필지는 전이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해야 되죠. 낙찰을 받고 바로 어떤다? 농지증을 하러 갔습니다. 농지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담당자 금요일 날인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에는 내가 못 오고 내가 이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하루 빨리 목요일 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그럼 저 같이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나하고 같이 어쨌다 현장으로 가본 거예요. 바로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두 필지는 한 필지는 대지니까 건물 있는 건 상관없고 나머지 두 필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깨 농사를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깻잎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아무 상관없네. 3일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없더라도 농지증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 갔을 때 이 집이 분명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농지증 들어 갔더니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 화물차가 한 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여기 화물차. 그러니까 저는 이 집이 비어 있는 걸로 봤는데 비어있지 않고 거주자가 있다면 말이다. 나는 분명히 빈 걸로 보고 왔는데 거주자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그 농지증을 해놓고 거주자가 있다는 게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뚫고 갔다가 여기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웬 영감님이 문 안 잠궈놨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 밀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웬 영감님이 여기서 여기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갔더니 여기 안방 있는데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있다가 어떻게 왔어?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왔어? 그러는데 내가 이 땅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영감님 이거 언제부터 살고 계세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나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해갖고 여기 건물 주인한테 내가 30만 원 주고 나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뭐예요? 저 이거 땅 낙찰 받았고요.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됐더니 나가라고? 나 30만 원 내가 죽을 때까지 살기로 했는데 누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산에 있는 사람하고 했지. 오산에 있는 사람이 보게끔 되면 오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김중환인가 되죠. 이거 보면 64년생이죠. 이 사람이 제일 크고 오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떤다? 관리하고 있어갖고 이 노인한테 30만 원 받고 어떤다?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일 머리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BJR로 해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비켜줄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은 자기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경매로 집어넣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건물을 낙찰받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낡은 집이 있을 때에 건물 매각 계획으로 나와 있으면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낡은 집에 거주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건물까지 낙찰을 받았다는 건 인도명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낙찰받지 못하고 땅만 받은 경우에 거주자가 있다면 그 거주자 몇백만 원 죄 지내버리고 그냥 못 내버립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가야 된다고 이제 소리를 질러놓고 왔는데 사실 속으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지금 땅을 4분의 3은 샀죠. 4분의 1은 못 샀죠. 이거 4분의 1을 누가 있죠? 누가 갖고 있죠? 여기 보면 김중완가 갖고 있죠. 여기요. 여기 김중덕인가? 그러니까 내가 올라오면서 바로 양천동으로 들어간다? 바로 가고 제일 먼저 뭐냐면 먼저 어디 갔냐면 여기에 오산부터 먼저 갔습니다. 올라오면. 왜냐면은 법정 지향권이 있는데 지금 거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정 지향권을 주장하면서 어떤다? 월세 받는 걸 주고 버티면은 이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오산에 있는 이 사람이 김중환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향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 오산에 이 집을 먼저 부여해서 올라가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어땠나?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수암님 토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붙여놓고 서울 거진다 와서 한 7시쯤 넘어가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술이 아주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입니다. 아 여보세요? 수암리 낙찰받은 사람이라고요? 낙찰 받았으면은 가져가면 되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오산을 왜 갔다 그랬죠? 그거 진짜 확인하려고 간 거죠. 그 사람한테. 법정 지향권이 있는데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알아보러 갔죠. 갔더니 전화 왔더니 뭐라고 그랬죠?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를 걸어달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땅만 낙찰 받았는지도 모르고 건물을 낙찰 안 받았다는 건 모르고 건물도 땅 다 받은 줄 알고 땅도 4분의 3만 받았는데 땅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떤 데가 확인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한다?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약주가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깨고 나면은 전화 통화하도록 하죠. 어떻나? 전화를 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중완인가? 덕인가? 김중덕인가? 이 사람만 만나서 해결하면 땅을 판다고 하면은 땅을 사면 되고 안 판다 그러면 다 플러스 나누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다? 가서 만나봐야 되다 보니까 김중덕 씨 집에 가니까 저녁 한 8시쯤 된 거예요. 8시쯤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내가 가서 문 두드리면 열어줘 안 열어줘? 안방구하죠. 안방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죄를 했지요. 할 수 없이 제가
여자분을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여자분이라고 해봐 내 옆에 여자분이라고 해봐야 내일 열심히 도와주는 우리 김 이사님이죠. 김 이사님을 모시고 가서 내가 파느냐고 물어보고 팔겠냐고 물어보고 팔겠다고 맞으면은 전화번호만 저거까지만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그리고 전화 왔던다?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 30분 있다가 우리 김 이사가 나오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열고 배를 눌렀더니 문 열고 어떤 남자가 나와갖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수암리 땅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얘기했더니 그 남자가 이쁜 여자가 들어가도 되냐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지 말라 그래. 들어가겠지. 우리 최 사장 같으면 들어올 소리 안 해? 우리 손 사장 같으면 어떤 이쁜 여자가 와서 손 사장 집에 와서 좀 들어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 아니. 내가 가서 문 좀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보면 그 찾아가는 것도 그런 것도 들은다. 그러한 그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마침 두 부부가 저녁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을 먹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끝이 남은 얘기를 좀 하십시다 해갖고 조금 한 10분 끝나고 났더니 저녁 먹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말씀하십시오 그러길래 우리가 지분을 4분의 3을 샀습니다. 샀는데 나머지 땅 4분의 1을 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부가 같이 있었죠. 그럼 이 땅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정 땅이야, 시집 땅이야? 시집 땅이죠. 시집 땅인데 돈이 생겼어, 물어줬어. 돈이 생기는 거죠. 먼저 물어줬잖아. 물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만 경로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엉켜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엉켜져 있는 거 좋아요, 나빠요? 별로예요. 별로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한다고도 얘기하기 전에 여자가 먼저 예 그거요? 우리 그 땅 필요 없어요. 팔을 거예요. 내가 판다고만 얘기하면 전화번호만 주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서로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을 해서 든다?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든다? 우리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 남편 전화번호를 든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서로 통화해서 다시 만나서 가격을 얘기하는 걸로 하십시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현관에서 신을 신는데 부인이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일을 할 때는 핸드폰 못 가져가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남편이 전화를 안 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하나 더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를 2개를 얻었나? 저한테 와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판단의 의지가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땅을 마저 4분의 1을 마저 사고 그 다음에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같이 뒷처리를 하면 제3자인데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야지 특수 경매에 입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그 다음날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했더니 이 장애인 옆에서 전화가 왔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문자가 메모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나서 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먼저 그 낙찰 받았는데 사람이 누가 있었다 그랬죠. 이제 그분을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분을 자기가 뒤에서 좀 도와주고 있으신 사람인데 저한테 얘기가 그 기광이한테서 사장님께서 그 집을 낙찰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서 그분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나갈 때 이사병을 조금만 도와주시하고 그걸 부탁하려고 전화를 좀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고 저는 이미 그분은 너무너무 돈이 없어갖고 그 빈집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을 거라는 이미 생각했고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4분의 1 지분을 맞춰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중덕이라는 분한테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갖고 전화를 그 다음날 했죠. 그 전화를 하고 나서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땅을 파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가격을 합의를 하면 되겠는데 일주일 동안 서로 그 가격을 손익 땅에 대한 가격을 조사를 해보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그 동네로 가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 앞에 어디서 한번 만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러십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그 동네 앞에를 가서 전화를 해서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여기 어느 커피숍에 있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면 금방 나갈게요 했더니 두 부부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하고 이제 우리 땅을 4분의 1을 사야 되는 것을 땅을 4분의 1 사야 되는 걸 가격을 협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그 동네 땅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쯤 거래된다는 걸 처음부터 낙찰을 할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약 10만 원꼴에 샀어요. 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저기 사시겠다고 하신 분이 먼저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약 9만 한 8천 원 꼴에 한 건데 그분의 지분이 약 98평 정도쯤 돼요. 서로 이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상대편에 자기 땅 지분을 팔려고 나온 그 분이 자기 땅이 얼마를 가는지 조사해서 알고 나왔는지 조사를 안 했는지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건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땅값을 조사해 보니까 한 10여만 원 가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땅을 낙찰받은 가격이 7만 8천 원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땅이 98평 되니까 제가 8만 원을 7만 8천 원 정도 받은 것을 1만 원을 치고 90몇 평 되는 것을 100평으로 친다 그러면은 약
800만 원이 되는데 가격은 한 1000만 원 같지만은 100만 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한 20만 원 가는데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다고요? 10만 원을 얘기했으면 그러면 만약에 중에 자기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을 때에 땅 가격을 조사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겠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해왔더니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까이 가는데 10만 원이라니요. 조사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조사를 가서 아는 거고 이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던진 거죠. 던졌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아니 가격이 10만 원을 가면은 100만 원을 치면은 100평을 치면은 1000만 원을 주신다고 하는 게 맞지 어떻게 800만 원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 땅 팔 거를 가격을 조사를 안 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더니 웬 영감님이 한 분 계시더구만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정상적인 거래 간격으로 거래 가격으로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 영감님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왔던 김중덕이의 부인 되시는 분이 조그만 목소리로 자기 남편한테다가 아니 영감님이 아직도 계시다. 그러니까 이 김중덕이 아 형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한테다가 그래도 1000만 원 안 주신다면은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많이 줘봐야 1000만 원이고 깎아야 8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미 어떤다? 양보하면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내서 2500 가는 건데 양보하면 1000만 원이고 아니면 800만 원 살 수 있게끔 어떤다? 다 만든 못하겠는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을 협상을 할 때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1000만 원이면 안 팔겠습니다. 저는 이미 상대편이 특히 여자 쪽에서 보게끔 되면 시집하고 여기에 끼어들기 싫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너무 비싸게 잘못 주고 샀다고 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가격이 안 맞는다면 저도 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으로 하든지 뭘 해서 하게끔 될 테니까 오늘 얘기는 없던 얘기로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여자 입장에서 보면 시집 재산이죠. 안 팔아봐야 또 다시 시집 식구들하고 휘둘리죠. 네. 지금 800만 원이 막 들어올라다가 200만 원 때문에 어떤다?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입장에서 보면 그냥 팔으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여자분이 계시다가 뭐 그냥 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있다 김중덕 씨가 있다가 저는 팔기 싫은데 저희 집사람이 팔자고 하니까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협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또 가.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은 이 돈이 별로 많지도 않고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일시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무사 하나를 정해서 법무사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마 서류를 뭐뭐뭐 갖고 오라고 든다? 얘기를 할 거면 서류를 같이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면 서류를 넘겨줄 때 그때 제가 든다? 8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법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해서 땅을 지분을 하나 계약을 하게끔 되니까 거기 땅을 팔 사람이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몇 번으로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이쪽으로 그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은 내가 그날 가서 서류를 받아서 등기 이전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갖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제가 돈을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끝나면 공인중개사 저기 뭐 법무사 수수료를 내가 주겠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갖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을 해서 이제 만난 겁니다. 11시쯤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11시 한 10분 전에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회의 탁자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5분 지나니까 그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 탁자에 그 이제 저기 뭐야 그 법무사가 이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고 저 맞은편에 이제 김중덕 씨가 앉은 거죠. 제가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서류 가져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가져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서류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 서류를 받아봤지만 서류를요? 보지 않.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서류는 법무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서류를 주는 거야. 아니 전대 주실 거 없고 어떤다? 법무사 주십시오. 법무사 준 거죠. 법무사가 서류를 받았고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법무사한테 물어본 거죠. 돈 줘도 됩니까? 그래서 서류 딱 보더니 법무사가 돈 줘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안주머니에서 800만 원 집어넣은 거를 봉투에다 넣고 끄집을 했습니다. 끄집을 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땅만 사는 거죠. 건물은 네. 있죠. 아버지 이름으로 있죠. 제가 그 건물에 대한 얘기 계약할 때가 아무 얘기 안 했던 겁니다. 800만 원을 봉투에 넣는 거를 아파트에 끊어놓고 이제 김중덕 씨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땅을 사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등기부 등본은 없지만은 김중덕 씨 아버지 이름으로 건물이 있더구만요. 혹시 제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허물면은 왜 우리 아버지 건물을 당신이 허물었느냐 하고 저에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 계약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특기사항으로 해서 건물을 같이 매각한다 하는 걸로 어떤다? 한 줄 적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뻔히 알면서도 그분하고 협상을 할 때 그 땅만 낙찰받았고 건물은 낙찰받지 않은 거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셨죠? 그러고 나서 돈을 주려고 했을 때 그때 끝나서 거기다 어떤다? 건물도 같이 매각에 판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분이 잠깐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건물은 똑같이 저도 4분의 1 지분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 대한 권한은 어쩐다? 포기하는 걸로 하고 허물어도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세 분은 제가 전화 오다가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전화 받았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우리?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알아서 아니,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뭔 좋은 일도 아닌데 전화를 해달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땅만 건물 경매가 됐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맨 그 나머지 형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한 사람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서를 같이 받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자기 4분의 1 지분만이라도 된다? 같이 파는 걸로 하겠다 했으니까 제가 좋다. 해서 끝을 내고 된다? 그래서 거다가 특기상에다가 집어넣고 돈을 주고 이제 끝이 나고 마저 땅을 마저 다 산 거죠. 그렇게 해놓고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공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통화를 해서 땅을 4분의 1을 마저 다 샀다. 그러니까 된다?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하더니 한 3일 있다가 그분한테서 그 공인중개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교수님 왜요? 제가 교수님이 팔아달라는 그 땅 가봤더니요. 웬 영감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그 어떻게 왔냐고 그러길래 이 땅 팔아달라고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보러 왔다 했더니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 맘대로 파느냐고 난리 치는데 교수님 그분 처치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못 팝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어떻다? 거기에 살고 있던 그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팔려면 또 그러다가 그분하고 협상을 봐야 되겠구나 해갖고 제가 현금을 15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50만 원씩 세 통을 묶어가지고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어떻다?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전화해서 만나러 가가지고 50만 원 줄 테니까 나가 그랬더니 죽어도 못 나간대. 한 1, 20분 다투다가 알았어 그럼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나가. 그랬더니 100만 원 준다 했더니 조금 마음을 통하는데 그러다 그래도 다방 태워자고 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했죠. 이제 150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150만 원을 준다면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가는 날 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150만 원 갖고 있는 거 이걸 와서 줄 테니까 나가는 날 주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 영감들이 뭐냐면 오늘 150만 원을 주고 가면은 그 돈을 가지고 된다? 나갈 때는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50만 원 줬는데 그 영감이 안 나가면 내가 어떡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건물을 낙찰받지 않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칠 수도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해놓고 명도 소송을 해갖고 안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다? 집행관이 와서 내보내야 되는데 무슨 살림살이가 있어야지 그걸 내보낼 거 아니에요. 맨몸으로 간다? 들어간다. 내 가방을 내보내면 알았다고 집행관 가면 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내가 미리 줄 수가 없고 나가는 거 확인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자기도 못 나가고 여기 줄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가격은 150만 원이라는 게 합의가 됐는데 먼저 주느냐 이사 가는 날 주느냐에 따라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런다. 협상은 결렬되고 집에 이제 사무실에 온 거예요. 와서 생각해 봤더니 도저히 저분을 내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보내려면은 내가 다른 데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참 생각하다가 사무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먼저 번에 그 사람을 어떤다? 지원해주고 있다는 장애인 회장이 전화가 왔었다 그랬죠. 네.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한번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딥니까? 했더니 장애인협회가 어디고 어디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협회로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일반 장애인 회장이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시더만. 제가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먼저 이동주 씨 그 뒤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먼저 나갈 때 이사 비용 좀 도와주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제가 15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사 나가는데 도와드리려고. 그랬더니 장애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150만 원이 나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동주 씨가 지금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거 못한다? 이동주 씨 전화한다. 동규야! 여기 이 교수님이 너 이사 나가는데 도와준다고 150만 원 갖고 오셨대. 근데 니집 드리려고 갔더니 없대. 너 지금 어딨어? 빨리 들어와. 이 교수님 바빠서 너 30분 내로 들어오자면 다시 서울 올라가신대. 빨리 들어와. 뜻분들이 바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저거 못한다? 그 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어디를 나간다고 차를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그 외 사회복지사인가? 네, 사회복지. 사회복지사가 한 명은 스타렉스를 끌고 한 명은 안내를 해가지고 해갖고 든다? 그 이동규 씨네 집으로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든다? 따라오라고. 그 제가 앞에는 그 스타렉스가 가고 뒤 따라가서 이제 나란히 세워놓고 이제 스타렉스가 있으니까 그 앞에 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이게 펼쳐놔가지고 회장님은 내 옆에 앉고 내가 철 타서 저는 안쪽에 앉았고 같이 온 사회복지사는 맞은편에 앉았고 운전하는 사회복지사는 운전석에 있고 그러니까 그 장애인협회 회장 맞은편 자리는 이제 비워둔 겁니다. 자, 집 앞에 왔으니까 얼른 나와!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 내리서 이렇게 앉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150만 원을 어떤다? 누구한테 줬냐면 사회복지사한테 줬습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쉬어보십시오. 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닥쳐들이 150만 원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돼도 됩니까? 하길래 내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거 합의서를 미리 써가지고 왔던 겁니다. 합의서. 자, 보십시오. 본인 이동규, 합의인 이종씨 이렇게 써놨죠? 위 본인은 옥산면 수산리 150-2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나 8월 30일까지 이사 나가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해갖고 합의금 250만 원 정하고 2014년 7월 30일 날 썼죠. 제가 이걸 써가지고 갔거든요. 써가지고 가갖고 여기 밑에 보증이라고 만들어놨죠. 보증이. 보증이 만들어졌죠. 이 보증에다가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된다? 여기 쓰게끔 하고 여기 또 하나 그 밑에 누가 뭐 있죠? 옥선면 사회복지사 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두 사람의 사인을 어떤데 여기다가 집어넣고 150만 원을 어떤다? 줬고 나가기로 한다는 조건을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150만 원을 미리 주기 전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50만 원을 주긴 줘야 되는데 내가 150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150만 원을 받고도 안 나갔을 때 대책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을 받고도 안 나가게 했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제가 어떤다?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을 내가 보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장애복지사가 그 저기 누구야 그 시각장애인협회 대사가 이걸 읽어주더라고. 이렇게 됐다. 그래갖고 이 저기 시각장애인협회 자기가 다 써가지고 어떡한다? 쓰고 여기 자리에다가 어떡한다? 여기다 사인하라고. 이 저기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니까 어떡한다? 이거는 사인만 한 거고. 사인 끝나고 나중에 사회복지사 보고서 당신도 좀 사인 좀 해주십시오. 사인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7월 30일 날 해서 8월 30일 날 나가는 걸로 한 달치 후에 나가는 걸로 하고 약속하고 줬죠. 8월 30일 되니까 안 나갔죠. 전화했더니 추석 때만 기다려야 되는데 추석만 쉬고 나가겠대. 추석 지났어요. 안 나가요. 안 나왔어요? 또 안 나가죠. 그랬더니 10월인가 11월 말일까지만 기다려야 될래.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또 안 나가. 또 안 나갔죠.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한테다가 전화를 했죠. 회장님, 7월 30일에 내가 150을 주고 8월 30일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8월 30일 날 나가지 않아서 못 나가고 추석만 쉬게끔 해달라서 추석 쉰 데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추석 쉰 데도 나가지 않아서 11월까지 말일까지 기다려서 또 기다려줬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8월 30일 날 나가기로 하고도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 정 줬으니까 그랬더니 이 김면수 회장이 정규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 이동규 씨한테서. 나 지금 나갔는데 키는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가. 아니 그 시골에 쓰러져 가는 집에 무슨 키가 있으면 어떻게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나간다고 들었나? 얘기에 통보한 거죠. 그러길래 내가 바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전다? 나가기로 했으니까 팔아달라 했더니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 6천만 원에 거래를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 2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10만 원권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15만 원씩만 받아도 한 4천만 원이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가대로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찰 받은 거에 우리가 마진 볼 거 정도만 보고 된다? 팔 수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이면 어떤다? 팔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팔고 끝이 났어요. 다 팔고 끝이 났는데 한 달쯤 있다가 그 공인중개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땅을 새로 사신 분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건축물 관리자가 있고 먼저 김향희 씨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거 멸시를 해야 되는데 멸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 건물 주인이 김향희죠. 그러면 땅 주인이 멸시해요, 못해요? 보게끔 되면 땅 주인도 멸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죠. 그거 건물 주인만이 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가서 멸시를 해도 멸시는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멸시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땅 주인이 직접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가지고 났는데 한 1년 지나서 여기 수암리 가봤더니 전원주택 깨끗한 것이었는데 뒤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가격이 2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앞에 300평형은 8만 원권, 7만 8천 원권에 샀고 나머지는 어떤다? 8만 원 주고 샀죠. 그리고 다 해서 해봐야 이 나가는데 150만 원 줬으니까 200만 원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평당 10만 원이 어떻나? 10만 원 정도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평당 15만 원에 주고 팔아서 5만 원씩만 남는다고 해도 400만 원이, 즉 4천만 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판다면 8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가격이 20만 원이라고 해서 20만 원에 팔겠다고 버틸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 경매에서는 내가 벌을 만큼만 벌고 빠져나오면 어떤다? 우리는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충분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떤다? 일반 가격보다 싸게 내놨다 보니까 바로 어떤다? 그리고 빠져나오게끔 된 거예요. 이 수암리 사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